챕터 1.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 장기 투자 vs 단기 투자. 주식 투자는 많은 이들에게 꿈의 자산 증식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명언처럼 투자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온전한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1. 투자자의 심리. 왜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주식시장은 여러 변수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로 인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는 공포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매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정의 바탕을 둔 판단은 실패를 부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약을 두고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손절매 기준을 정하기, 매매 결정 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등 이러한 원칙을 세운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 누가 더 유리할까? 단기 투자는 일반적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데이트레이딩과 같이 즉각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자는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단기 투자자들은 잦은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단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대개 호흡을 길게 가져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흐름과 기업의 도약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이 장기적인 자산 투자에 집중하여 인내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투자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정한 후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 장기 투자의 마법은 인내와 철저한 계획에서 옵니다. 3. 순종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인가?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따르되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 투자자는 시장 패턴을 분석하고 장단기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종종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혼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투자 방식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다라고 강조하며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직관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며 과거의 실패를 반영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자에 대한 철학. 관계의 중요성. 투자는 단순한 돈의 교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략과 관계, 사고방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와 직결되며 그 결과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식 쌓기와 더불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다음 몇 가지 포인트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적시에 매도하는 기술. 상승장에서는 냉철함을 유지하고 하락장에서는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복리의 마법 활용. 시간의 더 큰 흐름을 바라보며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 다스리기.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거리감을 두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마음가짐과 전략적 접근이 결합된다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산 증식 여정이 풍성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챕터 2.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1. 주식시장의 본질. 수요와 공급의 법칙.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말은 주식 투자에서 열정과 냉철함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주인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경제는 발전하지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달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사야 할까?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는 투자자는 많습니다. 이럴 땐 주식시장의 동향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면, 즉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수자가 급하게 주식을 찾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적 변동성과 장기적 안정.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발전에 따라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 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휘둘려 주식을 매도했지만 그런 결정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투자한 이들은 결국 오래된 투자에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흐름에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심리적 압박과 행동 패턴. 주식시장에서의 심리적 요소는 주가의 변동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급등하면 많은 투자자는 시세에 휘둘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무작정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단기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한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일 때 결국은 하락세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며 손실을 확정짓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도할 때는 신속하게, 매수할 때는 천천히라는 격언을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확립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문제와 고민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투자자의 대응 전략. 이제 주식시장과 그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매입은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즉 주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판매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처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유 자금 확보하기. 투자 자금은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과는 분리된 여유 자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적 요인 관리하기. 주식의 시세가 올라갈 때나 내릴 때마다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이성적인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 전략 채택하기. 모든 투자를 한 가지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주식시장의 심리적 요소와 변동성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이므로 매 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의 교훈을 되새기며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동시에 투자자의 정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챕터 3. 주식시장의 장기적 및 중기적 흐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흐름에 따라 투자자들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투자의 철학은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장기적 흐름. 평화와 경제 발전. 주식시장의 장기적 흐름은 경제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할 때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이 시기에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 즉 우량주에 투자하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사고 난 후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유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은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 관점이 더욱 필요합니다. 중기적 흐름, 동가 심리의 영향. 중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동자금의 규모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많을 때 강세장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러한 혹은 심리적 요소가 주식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자산의 흐름은 경기가 좋을 때 자금이 풍부하여 상승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자금이 줄어들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기 전망보다도 자금의 유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자금 흐름이 없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기본 중의 하나입니다. 3. 호경기와 불경기. 기업의 자금 활용 전략 변화. 주식시장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기업이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호경기에는 대체로 주식 공급이 증가하며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장 전략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주식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서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형 주식시장 지수인 코스피는 외부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상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과거에 다수 경제 위기를 겪고도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사례가 많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길게 보아야 할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4. 장기 투자와 지속적인 학습. 결국 투자자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며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고수해야 하며 어떤 시점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변동성이 크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중기적인 심리를 고려할 때 모든 투자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준비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챕터 4.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경고는 주식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1.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저하됩니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의 그늘 아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는 안정성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리의 영향. 인플레이션과 별개로 금리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경우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하고 성장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곧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간주될 만큼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대출이 용이해지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여 상장하게 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접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은 상당히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금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금리가 상승할 때 어떤 주식이 안전할지,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어떤 주식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스스로 투자할 시점을 전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장기 투자 관점 유지하기.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향후 큰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산 배분 전략 수립하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입니다. 특히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동자금 확보하기. 유동성이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때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고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개인 자산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넷째, 인내의 미덕 배우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인내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뒷심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보 습득하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와 통계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수집해 팩트 기반의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런 원칙을 세운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예리하게 읽고 적시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투자 판단은 시간이 흘러보다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는 태도가 바로 이 시기에서의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챕터.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 분석. 주식 투자에서 심리와 행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유명한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통해 이러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코스톨라니의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는 크게 소심파와 부안해동파로 나뉘며 이들의 행동 양식은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 소심파 그리고 부안해동파. 소심파는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되 나쁜 소식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지속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한 투자자는 경기 침체나 단기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반면 부안해동파는 주식 투자에 있어 마치 도박을 하듯 단기적 시세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뉴스나 주위의 소문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매도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투자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특히 부안해동파의 행동을 경계하며 이들의 반응이 시장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예로 부안해동파가 많은 시점은 주가가 고점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런 때 소심파는 매도의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성공적인 투자에는 돈, 생각, 인내, 행운의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인내는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는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의미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인내는 투자의 세계에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주 주가를 살피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상력의 중요성. 투자에서는 또한 상상력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산업의 변화와 부활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저연료비를 이용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도와 자율주행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에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4. 주식시장의 국면 이해하기.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과잉매도 또는 과잉매수 상태가 발생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시장의 국면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잉매도 상태에서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소신파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과잉매수 상태에서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는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은 특별히 소신파와 부안해동파의 차이와 이들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닌 냉철하고 객관적인 대처가 필수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즉 인내심, 상상력, 구조적 분석은 결국 장기적인 투자에서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6. 주식 투자에 대한 마무리 조언. 1. 주식 투자는 필수적인 선택.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주식시장에 처음 투자했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즉시 그 손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손실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이런 마인드세트가 투자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독립적인 사고의 중요성. 투자를 하면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판단과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본인의 판단보다 주변의 추천이나 소문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논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친구들의 추천에 따라 종목을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톡학으로 주식에 대한 이해를 쌓은 C씨는 자신이 믿는 기업의 주식만을 분석하여 매수했고 결국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필요의 인내와 유연성. 투자에서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강하게 밀어붙일 때와 새로운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를 강조합니다. 주식이 오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4. 정치적 성향과 추천 종목의 영향을 배제하라. 주식시장에서는 추천 종목이나 정치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추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유행처럼 따라가는 종목은 이미 가격이 반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냅니다. 5. 투자자의 여유와 계획. 주식 투자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자의 여유입니다.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처럼 시장 상황이 나쁘다면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는 스킬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다음 매수 기회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을 종합해보면 주식 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분석하며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투자에 대한 믿음이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1. 주식 투자와 오징어 게임의 비교. 1. 주식 투자와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진흙탕 싸움과 같고 오징어 게임 또한 개연성이 적고 엉망진창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의 변동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종종 자신의 직관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생존을 위해 각종 게임에 임해야 하듯 주식 투자자들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의 변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카지노 도박장이 아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흥미로운 상황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가가 예기치 않게 급등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투자자들은 순간적으로 기회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센스를 발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란 속에서의 심리적 우위.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선사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투자자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소 비논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차리면 그들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급락할 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러한 순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견지해야 합니다. 3. 혼란을 극복하는 인내와 유연성. 결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탈락자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참가자들은 상황을 재조명하고 다시 도전해야 하듯 주식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은 뒤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의 손실이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그 손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 시 주식을 살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팔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만 팔 때는 철저하게 상황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 어떤 게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챕터 2. 투자자의 사고방식 이해하기. 1. 투자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투자는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의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경우 사실 그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감정과 행동이 시장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식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과 재정학, 이론과 예술. 코스톨라니는 경제학과 재정학이 단지 확정적인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투자 과정에서의 직관력이나 상황에 대한 감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이론과 그래픽 분석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며 때때로 사람들의 감정과 직관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건 간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적 접근 없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사건 간의 연관성 이해하기. 사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산업군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혹은 특정 회사의 실적 발표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사건의 뒤에 숨은 연관성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통계 자료나 재무제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들 데이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4. 경험의 중요성. 결국 주식 투자는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심리를 경험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투자 패턴과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됐던 이유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더욱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손실을 경험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투자는 단순한 자산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게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정보가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시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심리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꾸준히 투자 공부를 지속한다면 투자에 대한 성공적인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중요성. 1. 심리학이 증권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은 극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9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증권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아무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비관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뉴스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이 원인이 되어 그들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실제 데이터보다 자신들의 감정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는 군중심리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비이성적 행동. 또한 거래량의 증가는 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의 주식 이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기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투자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공황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가가 급락하고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3. 투자자의 신중함과 전략. 이것이 바로 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투자자는 결국 대량 매도와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수익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요인을 통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감정 조절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는 종종 그들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의 결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전략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겪는 심리적 복잡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챕터 4. 투자에서의 심리학적 요소. 1. 심리학적 요소와 투자 행동. 투자에서 심사숙고와 논리, 정확성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이러한 요소를 동일하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지만 정보가 많아도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나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시장의 기본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돈의 매력은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많은 투자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매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묶여있던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심리적 메커니즘. 주식에 관한 투자 경험은 마치 카지노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운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정보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마치 도박에서 베팅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 행동의 무의식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 시장은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감정에 의해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심리적인 압박은 종종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소외시키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3.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 섭취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사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심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투자 성패를 좌우하며 시장의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에서 벗어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챕터 투자에서의 심리와 시세 결정 요소. 1. 장기적 추세와 기본적 성공 요인. 장기적 추세에서 투자자의 심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주가를 형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성공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시장 내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와 함께 당면한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식 시세의 결정 요소. 돈가 심리. 주식시장의 시세 결정 요소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과 통화량입니다. 돈은 경제의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는 주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로 나뉘어 이러한 감정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심리적 요소. 낙관과 비관. 예를 들어 경제 수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이를 낙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주식 매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단기적 악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인데, 반면 비관적인 투자자들은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다소 극단적인 매도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시장의 비이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낙관론자들이 대량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반등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소용돌이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4.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투자자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자신의 투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영향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보다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으로 인해 매도하는 것이지만, 이를 견디고 장기적으로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챕터 6. 증권 시장의 비논리성과 대중심리. 1. 심리적 요소와 성공적인 투자.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뿐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는 실제로 심리의 변화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과정이 주식시장의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은 투자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실 투자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나 과도한 자신감은 모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한 하락세를 보일 때 많은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서게 되며 이는 곧 주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죠. 반대로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여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자자만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를 겪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강하다면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체계적인 접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7. 1. 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오랜 기간 상승세를 타다가 결국 투자자들이 예상한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그 주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손익 계산을 통해 매도를 고려하게 되며 이는 주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도세가 몰리게 되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게 되면서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정사실 페타꿈 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주가가 높아질수록 그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는 많아지지만 되도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전망과 매도의 연관성.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 해당 전망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예상된 악재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면서 주가는 예측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후에도 여전히 일정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심리적으로도 매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재정 문제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남아있을 경우 주가는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리적 요소는 주가의 변동폭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심리적 요소와 의사결정. 결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주가뿐 아니라 대중의 심리와 자신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며 차트와 이론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매도 또는 매수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해는 투자 전략의 핵심이며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스스로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결국 투자자들의 감정과 선택으로 움직이며 우리는 그 복잡한 심리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챕터 8. 1. 심리와 펀더멘털의 상관관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격에 반영됐을 때 그 전망이 실현되면 주가는 의외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 그 주식의 가격은 급격히 오를 수 있지만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 그 전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페타꼼플리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 간의 차이로 인해 주가가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장이 비합리적인 반응을 보일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심리적 요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은 특정 경제와 정치적 요인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매수 또는 매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매도에 나서지만 반대로 기회를 포착하고 저가에 사야 할 주식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와 펀더멘털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와 정치 그리고 대중심리는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순환적 요인의 결과로 비롯된 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중심리가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미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중심리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 심리적 평가의 다양성과 투자 결정. 무엇보다 주식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투자자가 각기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심리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시장의 전체 분위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휘말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경우 그 주식이 과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대중심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가는 때로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을 신중하게 세우고 시장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심리와 펀더멘털의 조화. 이처럼 심리와 펀더멘털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심리적 요인을 잘 다스리는 것과 함께
펀더멘털 분석을 병행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특성은 인간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결단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게 된다면 투자에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챕터 9. 군중 심리에 대한 투자의 심리학. 1. 군중 심리의 영향.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군중의 결정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중이 주식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급등할 때 사람들은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매수에 나서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 심리에 의한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에서의 과열과 패닉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수의 성공적인 투자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군중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판단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판단이란 시장의 동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중이 투자에 대해 공포에 휩싸일 때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독립적 판단의 예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투자자처럼 소비자 심리를 읽고 이를 대중의 행동과 대비하는 관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로 매도세가 발생하는 시장 상황에서 반대로 매수하는 것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학습과 경험의 중요성. 투자는 심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개발했듯이, 투자자는 초기에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여 시장의 변동을 직접 체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투자 기록을 작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하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더욱 강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투자자의 자세. 결론적으로 군중 심리를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중의 어리석음에 휘말리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고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는 군중 심리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정확한 분석과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챕터 11. 투자 성공의 심리와 상황 인식. 투자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중이 반응하는 방식, 즉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가 주가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뉴스나 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고, 이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 그 속도와 갑작스러움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하락세의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정적 상황, 즉 주가의 폭락이 발생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대중의 감정은 급락하는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심리적 기복이 개인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투자 전략. 아무리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됩니다. 한 예로,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락세를 보일 때 자주 고민하곤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고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분석과 신념을 재확립해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시장의 소음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경제적 사건이 격렬할 때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이럴 때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비이성적인 시장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특정 사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았던 지표나 뉴스에 근거하여 성급하게 매수 및 매도를 결단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3. 투자자의 감정과 대처 방법. 첫째,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감정의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 모두를 참고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경우 그 소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투자 철학 확립하기. 각 투자자가 가진 투자 철학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할지를 정의합니다. 자신만의 목표와 전략, 예를 들어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와 같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을 때 외부의 압력이나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하기.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하여 다음 투자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에서의 심리적 안정 유지하기. 결국 금전이 걸린 상황에서의 인간 감정은 여러 방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란 단순히 숫자를 쫓는 일이 아니라 심리적 게임인 만큼 대중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챕터 11. 1. 투자자의 심리와 믿음의 위험.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직관적 판단이 혼합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감정적인 판단이 작용하게 되면 논리적인 분석 대신 일시적인 감정이나 유행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기회다 라는 직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심리에 빠지면 투자자는 고점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패닉 상태에서 하락세에 주식을 묻어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순간 투자자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저해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과 무의식의 경계. 직관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무의식적인 논리와 결합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귀찮아서 정규 분석을 피하거나 기초적인 정보조차 조사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직관은 과거의 경험에만 기반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경험에 굴절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관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종목은 나중에 반등할 것 같다는 믿음만 바탕으로 결정할 경우 결국 동전의 앞뒤처럼 손실과 수익의 경계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중독과 자산 관리의 중요성. 주식시장에는 중독된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주식에 대한 불안감과 욕망으로 인해 투자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현상은 종종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거래와 정보 가부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급히 반응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식이 낮은 펀드 매니저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더욱 키우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로 인해 경제학 지식조차도 실제 투자 성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경험과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철학적 사고에 있습니다. 코스톨라니 또한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기에 각자의 투자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복리를 활용하여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나만의 투자 철학 구축하기.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시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냉철함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한 결과뿐입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입니다. 따라서 내 감정과 믿음의 경계를 아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식 시세의 결정 요인은 다양하지만 중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금리와 자본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더 많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투자할 자금의 양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많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주가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은 매수를 주저하게 되어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단기 투자자는 주가의 즉각적인 변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기 투자자는 보통 몇 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며 가격 변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단기 투자자는 하루 또는 몇 주 내의 뉴스에 따라 매매 결정을 내리며 실질적인 기업 퍼포먼스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뉴스가 발표되면 주가가 급락하거나 오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투자자는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3. 시세 변동의 예측 불가능성. 주식시장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보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시세에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뉴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매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단기적인 뉴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대를 가지고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기업 실적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 주식 시세의 장기적인 결정 요소는 금리 변동과 이를 둘러싼 경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여론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가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경제 제재가 발효될 경우 이에 따른 기업의 존립 여부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기 뉴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의 실적과 산업 구조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챕터 2.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심리적 분위기. 1. 주식시장의 유동성.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용어는 특정 자산이나 자본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할 때는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거나 사기 어려워지며 이는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정부의 금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자금이 유입되고 이는 주식에 투자되는 자본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을 때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
주식시장은 또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는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도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처럼 시장의 감정은 거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가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울한 분위기라면 주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시장이 긍정적일 경우 작은 뉴스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가 변동성과 심리.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변화가 있어야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이때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소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을 선언하면 대중들은 그렇게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의 비관적인 심리가 완화되면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며 이는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동성과 심리적 분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종종 시세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는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며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주와 같은 특정 주제의 주식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매우 빠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한 산업이 주목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다음 상승주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유동성과 심리의 중요성.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대중의 심리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기술적 지표나 기업 실적과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으며 차가운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와 믿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분석만큼이나 시장 심리를 읽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3. 주식시장의 사이클과 투자 타이밍. 1. 주식시장의 사이클. 다양한 국면의 예. 주식시장은 대체로 몇 가지 국면을 통해 사이클을 이루며 각 국면은 투자자에게 해당 시장에서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국면은 일반적으로 조정 국면, 과장 국면, 하강 운동, 그리고 과매도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정 국면. 첫 번째 국면은 조정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가가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이 조정 상태에 접어들면 주가는 흔히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변화하는데 이는 주식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심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며 매수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 국면.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나면 과장 국면이 옵니다. 주가는 긍정적인 뉴스와 끊임없는 낙관주의의 주가가 힘입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느낄 때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위 첫 번째 매도 시점은 시장이 과유불급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좋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하강 운동의 첫 번째 국면. 이후 하강 운동 국면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나 부정적인 결과 등에 반응하여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세에서는 대중의 불안감이 높아져 매도가 늘어나며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4. 과매도 시장과 그 함정. 과매도 시장이 나타나면 심리적 압력으로 인해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매도 상태에서 소신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예상 외의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여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특정 회사를 목표로 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해당 주가는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변화, 매매 시점의 중요한 지표. 주식시장의 매수 및 매도 시점에는 거래량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높은 거래량은 종종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며 이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점과 저점에서의 거래량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주식시장 사이클에 맞춰 나의 타이밍 찾기. 결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도 사이클을 이루며 변동성을 끊임없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식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무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이 얽힌 복잡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주식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잊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챕터 4. 주식시장의 행동과 투자 전략. 1. 주식시장의 추세 파악. 과학이 아닌 기술과 예술. 주식시장의 추세를 읽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과 예술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시장의 범위와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차트 분석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투자자는 하락 저점에서 매수하고 상승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타이밍에서 매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주가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장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결국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훌륭한 투자자의 덕목. 코스톨라니는 좋은 투자자가 갖춰야 할 몇 가지 기본 덕목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리암직관, 상상력, 절제력, 융통성,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매수와 매도의 결정은 미리 정해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 즉시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길입니다. 4. 소신파와 부하내동파.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신파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내동파입니다. 소신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인내하며 투자합니다. 반면 부하내동파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려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소신파가 주식을 보유할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부하내동파가 많으면 과매수 상태가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즉 소신파와 부하내동파의 비율에 따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는 소신파에게 주식이 이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는 경계 신호로 여겨지며 부하내동파가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가 위험 신호일 수 있는 이유는 부하내동파의 매수가 많을수록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6. 투자 전략의 수립.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주식시장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확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마음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여정입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고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을 제어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